꾸준함은 또한 좋아함에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하는 거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유명한 얘기로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오는 데는 1만 시간이 걸린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 집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직업은 걱정하는 게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랑 상담하는 10대, 20대가 죽어버릴 거예요 얘기하고 집에 가면 걱정되죠. 다음 주 와야 되는데 괜찮아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안 좋으면 걱정이 되죠. 자, 어떤 잠이 안 오죠. 아슬아슬한 느낌들을 갖는 사람들을 특히 집으로 돌려보내면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내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걱정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린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적당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 70%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죠. 시험이 3일 남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가 있다. 보면 안 되죠. 시험 못 볼까 봐 걱정되니까. 그런 게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걱정이 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건 잊지 말자고요. 전 그런 면에선 이 걱정은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는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 거?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저축성 보험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상해보험, 실비보험 내지는 큰일이 벌어질까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무서워서 사고가 날까봐 아플까봐 불이 날까봐 막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내고 있어. 그럼 난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한 달을.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50%를 걱정에 쓰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 라이프라이너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보통 너 상담할 때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보장이 크고 좋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를 권하진 않을 테니까 되게 인컴의 몇 퍼센트를 정도로 권하니? 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8% 정도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한 5%길 바랐는데 8%더라고요. 8% 적지 않은 돈 같아요. 200 버는 사람이 16만 원 내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도 한 그쯤은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 놀러 가서 렌터카 빌려서 놀 때 차 빌리는 하루에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 3만 원. 그럼 갑자기 보험이 막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야, 내가 조심해서 운전할 테니까 우리 보험 없이 타자! 이래가지고 진짜 책임만 딱 들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이 타다가 사고 나면 정말 몇백만 원을 물어야 될 때가 있죠. 왕왕 봅니다, 제가. 근데 그런 무모함이 있는 청춘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아무 걱정 없이만 하려고 하는 거라면 8% 정도? 걱정이라 머릿속에 그냥 외우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을 위해 쓰자. 오늘 시간과 에너지를. 왜냐하면 걱정은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그냥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제 나이에는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이도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 부모님도 걱정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게 많은 나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2030이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다음 나라, 미래, 세계 평화, 그건 좀 줄이세요. 그건. 나와 내 삶, 건강함, 나에 대한 생각들 집중해서 거기에만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걱정을 좀 제한하는 거. 그게 안전을 도모한다기보다는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는 진짜 파워제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사이자 교수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좀 멀리 해외 학회 같은 게 가는 게 사실은 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도시에 가니까 학회 기간 2, 3일 빼면 나머지 기간 어딜 가면 좋을까를 정말 그걸 2-3달 전부터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못 가요. 그다음 내가 찍은 사진은 거지 같아요. 그 블로그에서 봤던 사진보다 훨씬 후져요. 그냥 내 얼굴이 나온다 그 빼고는 없어. 그리고 항상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면 숙소만 예약합니다. 조금 갈수록 저는 좋은 데서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숙소를 한 2번 정도 옮기는 거로 잡고 그리고 가는 비행기에서 볼 세계로 이런 거 하나 사요. 한 권 더 사는 게 뭐냐면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쓴 에세이, 개인적인 글 쓴 거 이런 것들을 한두 권 정도 이렇게 가져가서 비행기에서 좀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즉흥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요, 나 거기 갔어야 되는 거에 미련이 없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가면 다 후회스러워. 근데 모르고 가면 나는 내가 보려고 했던 것만 봤으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모순적이죠.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J와 P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살짝 계획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글을 쓰거나 좀 장기간으로 가는 플랜에 대해서는 좀 제2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책 쓸 때도 엑셀표에 정리해서 공정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써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물며 주제 쓰고 여기엔 사례가 하나 들어갔고 실험이 하나 들어갔고 그런 뭐가 들어갔고 다음 이건 몇 매인데 언제 썼어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써 나가는 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먹을 걸 먹거나 어딜 갈 때는 상당히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오타니 쇼헤이도 그렇듯이 지금 그 사람 플랜의 상당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화적인 게 많이 이루어졌고 했지만 어떤 거는 훨씬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타니 쇼헤이가 가슴 아파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유명한 게 기생충에 나오는 아빠가 아들을 보고 얘기한 거였죠. 정말 그게 계획대로였나요? 쭉 보시면 정말 즉흥적이었죠. 의외성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초창기에 영화 1시간 반까지 갔을 때는 아빠가 보기에 와,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감탄을 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뒤에 20분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라면 다 빠그라지죠. 그것도 계획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방향성 정도로 가지고요. 단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되 우리 느낌? 전 그 영어에서는 겉필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GUT, 이 배에서 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해 우리 얘기하는 그 겉필링이라는 것을 또 의지하고 따라가 주는 게 적당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계획대로는 하고 있죠. 계획이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겉필링, 뭔가 느낌이 싸한 거를 미뤘다가 내지는 그걸 무시했다가 아마 낭패를 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좀 둘을 참 밸런싱을 해가며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에는 제가 쿼테이션한 명언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쓰는 문장들도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획에 따라 운동하시고 기분에 따라 운동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분들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모자 푹 눌러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신 환자분이 선생님 저 2주 만에 처음 나왔어요 라는 분이 은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 마음에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떠나서 제발 하루에 한 번 나가세요. 햇볕 좀 쐬세요. 30분 산책합시다. 피트니스 가세요. 뭐 이 등등의 얘기를 해서 그걸 실천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요. 기분이 좋은 날은 오지 않거든요. 도리어 나가서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자.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습관화할 때는요, 오늘은 기분이 내키니까 하고 오늘은 기분이 안 내키니까 안 해 이러면 습관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서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쓸모없는 거 사는 거. 왜냐하면 나쁜 기분을 상쇄해 주니까. 그게 나쁜 기분을 조금 좋아지게 하니까 기분에 따라 그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전반적으로 좋게 해주는 운동,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은 내 몸이 저항을 해요. 누워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때 이 계획은 바프 찍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30분 나가자. 아니면 집에서 이빨 닦으면서 스쿼트 10번 하자. 같은 이 정도는 나도 해. 내가 선생님 나를 우습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하면 다음날 하지 마세요도 얘기해요. 하루 하면 그걸 통해서 다음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에 따라서 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안 하면 근질근질해요.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분에 따라서 와도 돼요. 어느 정도 알아서 돌아가는 루틴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오늘은 별론데? 오늘은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몸이 무거운데? 하루 정도 쉬어가도 되는 거죠. 즉 순서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움직이죠가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번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뭘 제대로 시작하는데 잘하지 못할까? 라는 분들을 보면 기분파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젊을 땐 거의 운동하지 않았고요. 뭐 등산이나 가끔 친구들이랑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운동하지 않다가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실제로 살도 붓고 당도 올라가고 이래서 뛰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 적성에 맞는 게 혼자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운동량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느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러닝 앱도 깔고 막 이런 신발도 좋은 거 하나 사고, 신발을 좋은 거 사니까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대로 뛰다 보니까 장단지가 뚝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4km 뛰어갔다 4km 걸어온 적도 있고
아프고, 그래서 한 2주 쉬고 또 뛰었더니 이번엔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 와서 또 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골반이 또 아프더라고요. 재활학과 가서 CT도 찍었어요. 동료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근력이 약해서 그렇다 1번, 스트레칭 좀 열심히 해라. 결국 지금은 도리어 한 10km 뛰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근력이 좀 늘었어요.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은 앞뒤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몸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해도 되는 날, 괜찮은 날을 알게 돼서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저 자신도 뭘 요즘 좋아하세요? 그러면 뛰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명사들이나 유명인 분들, 또 정신과에서 쓴 책들도 좀 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고요. 대부분 해플 나가든지 해서 막 무슨 춘마를 나갔다, 동아 마라톤 나갔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못 가봤어요. 그런 의욕이 좀 잘 안 생겨요. 그것보다 그냥 가까운데, 내지는 가끔 차 몰고 조금 먼데 가서 5km, 10km 뛰는 거 정도가 내 몸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뛰면 저는 분명히 무리할 사람이에요. 저는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전 러닝머신 가서 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속도에 따라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기라는 걸 통해서 저는 내 성격을 좀 더 잘 알게 됐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달리기와 관련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 뭐가 좋을까요 하면 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제일 많이 권해요.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제일 좋은 책이라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뛰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 그 책을 보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과 버릇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habit이죠. 그냥 버릇은 나쁜 단어고요. 습관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버릇,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말도 쓰긴 하지만 좋은 버릇이란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결국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뇌에 길이 뚫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뇌에 신경망에 길이 뚫려서 자극만 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파이프들이 있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제일 큰 파이프를 타겠죠. 거기를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파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신경망은 그런 거예요. 안 쓰면 거기에 뭐가 쌓이고 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고, 그 파이프로 신호가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연초에 결심 많이 하죠. 담배를 끊어야지, 야식을 안 먹어야지, 또 뭐 많이 하죠? 영어 공부. 근데 이 셋 중에 뭐가 더 어려우면 영어 공부는 그래도 할 만한데, 야식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려워.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 이미 길이 뚫려 있어서. 길이 뚫려 있는 걸 막는 건 겁나 어려워요. 하지만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면 그 길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미 그 길이 이만한 파이프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막 막는 거를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면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노선 말고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경쟁사에 손님들이 몰리게 만들어. 원래 있던 나쁜 동네는 갈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가 메인이 돼요. 그러고 나면 얘가 점점 줄어서 사라지겠죠. 이걸 제 말로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쁜 습관을 없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을 가지면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뒹굴뒹굴 나는 잠깐 한 번 더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자책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 일단 나와. 그리고 씻고 아니야, 모자 쓰고 뭐하고 갈아입기 전에 일단 나와서 움직인 다음에 운동하러 가서 샤워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죠. 그러면 뒹굴뒹굴하고 씻기 싫어하다 12시 되던 사람이 일단 일어나면 먼저 고민하지 않고 운동하러 가. 운동 간단하게 하고 샤워는 거기서 해. 라고 나면 굳이 그걸 뒹굴이에 대한 게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걸 통해 나쁜 버릇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는 수많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들이다. 하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만큼 현명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프랭클린 플래너의 그 프랭클린입니다. 그 사람은 워낙 강박적으로 그게 생길까 무서워서 끝없이 조직화해서 플래닝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쁜 습관 한번 생기면 없애는 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한두 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뭘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시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내가 오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좀 망설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오래 하는 편인데, 그럼 그게 사람들 가끔 물어보는 거 안 지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생각했는데 아무 감정 없이 해라, 열정 없이 해라, 너무 큰 기대 갖지 않고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린 흔히 열정을 갖고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과 성의를 다해라, 좋은데 그건 처음에 불 붙일 땐 필요해요. 당연히 호기심이 있어서 시작하는 건 그래야지 그게 맞죠. 근데 그거는 한번 팡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때 필요한 힘이고, 그 다음부터 쭉 가게 하는 힘을 계속 그 힘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는 힘을 빡 줄 때 하는 거지, 계속 힘을 주게 하면 오래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떻게 가든 그 관성의 힘으로 그 속도로, 그 정도 속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힘을 덜 주고 갈 수 있으니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처음에 힘을 빡 줬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때 계속 오르막이야,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고요. 살짝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쫙 붙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능의 차이다. 재능이 있는 일을 하면 조금 수월하게 힘이 쫙,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이 수레가 중중중중 나가요. 근데 이 재능이 없는 일은 살짝 자꾸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자꾸 들어. 근데 물론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또 괜찮아지는 일들도 있지만, 계속 오르막만 있는 일이라면 들이는 시간 대비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오래 하기 어렵죠. 전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은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슬슬 하는데 중급까지 쉽게 간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 잘 깨우쳐진다. 그러니까 힘이 좀 덜 든, 수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재능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레벨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어우러져야지 이제 엑셀런트해지는 건데, 그 전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들을 그냥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하는 거고, 그런 것들만 나이가 들면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업 같은 데도 좀 참여해 본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봤는데, 저는 논문 쓰고 막 사람들 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을 모아가지고 막 큰 프로젝트를 따서 막 국가 연구하고 이런 건 재능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해요, 저는. 저는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글 쓰고 자료 찾고, 다음 출판사 재밌는 이번에 어떤 책이 재밌을까 생각하고, 전 그쪽이 훨씬 저한테는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요. 지금도 무슨 대본이 있거나 스크립트가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몇 분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마치 듣는 사람은 내가 다 외워서 하는 거거나 프롬프트를 보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래 하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 찾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열정은 한 5%, 10%? 정말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것만 탓하지 마라. 아니 그게 모자라서라고 생각하지 마. 그걸 다그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출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저를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제가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하고 있던 팟캐스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제안을 해서 제가 한 5분, 10분짜리 컨텐츠를 5년, 6년 가까이 했어요. 한 번씩 하면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한 600개, 700개 정도의 클립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세칭 말하는 의정사태, 전공의도 사직하고 나갔고요. 병원에서 계속 코로고에 밤에 잠 잘 못 자고요. 몸도 좀 아팠고요. 이것저것 막 겹치는 그런 시기에 답답하다. 뭔가 이건 짜증이 빵 나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눈에 그때 마치 그날이 마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6년을 채우고 끝낼까? 이게 8월 말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무던히 하던 게.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높은 산 올라가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작은 돌 하나가 있을 때 걸을 때마다 찍찍찍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그게 못 견디게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보고 뭘 느꼈냐면, 알리도 겁나 성실하고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인데, 만약에 훈련을 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뭐 매니저가 계약서 가지고 얘기하고, 막 와이프는 자기 돈 얘기만 하고 있고, 식구들은 막 뭐 머리가 복잡한데 냉장고 딱 열었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누가 먹었어. 그래서 막 화가 빡쳤어. 그럼 이게 해서 뭐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일이 거기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꾸준함을 멈추게 하거나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감정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일 때도 있지만, 실은 정말 신발 하나 조약돌 같은 작은 것들이 계기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본부장님 저 사직하려고 합니다. 좀 휴직 좀 하고 싶은데요. 저 일 좀 옮겨줘.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오는데
때를 또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상의 70%는 하산할 때 오거든요. 안 다치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다가 언젠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다음에 내 인생에 또 다른 트랜지션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 꾸준함만 있으면 또 그냥 다 같이 침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길은 어느 순간 되게 지친다는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잘 느끼고 더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다. 다치지 않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롱런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책 진짜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한 권은 누구나 내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한 권의 책은 쓴다 하지만 많이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이제 매년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보고 책 두고 왜 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들도 한 권 정도 내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큰 보상이 있거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라는 말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떠오른 얘기가 이제 배철수 씨가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 김태훈 씨가 팝 칼럼도 쓰시고 문화평론도 하시고 요즘 바리스타도 하시고 이분이 형 저는 어떤 사람이죠? 뭘 해야 되죠? 너무 잡잘하게 많이 해요. 이랬더니 그분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배철수가 그랬대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냐? 저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좋아하면 오래 하라고. 너 오래 하면 너 뭐라고 하는 너 미워하면 다 사라지고 너만 남는다. 생존하니까.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30년 전에 백햄을 처음 시작할 땐 반대가 심했대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당시에 유열, 이문세 이런 분들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 DJ에 어울리는 목소리랑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거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오래 못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몇십 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음악 틀고 음악에 대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꾸준함은 또한 좋아함에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하는 거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유명한 얘기로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오는 데는 1만 시간이 걸린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 집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함이라는 거. 제가 앞부분에 재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는 이 감정의 영역이 열과 성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좋아하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약간 적체된 느낌들을 버텨내게 합니다. 버텨내게 하는 게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만개하는 날이 오는데 이때 이 만개함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음악을 계속 한다고 싸이가 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BTS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요 영역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내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한 요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한 존재가 된다면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의 삶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삶은 30살이면 인생에 승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나온 노래가 그 유명한 서른 즈음에입니다. 김광석의. 그 노래 가사 보면요 당혹스러워요. 인생이 다 끝난 거에 담배 연기처럼 다 날아간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30이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최영미 시인은 30 잔치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30 넘으면 죽어야 된대 이제. 근데 이제 요새 뭡니까? 34 시작이죠.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배철수 아저씨도 생각하지만 송혜 할아버지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가 90대 중반까지 일을 돌아가시 1년 전까지 몇 주 전까지 하셨죠. 이분의 대표작은 전국 노래자랑이고요.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한 건 61세입니다. 61세에 시작한 게 이 사람의 대표작이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옛날 60세에 모든 게 은퇴가 되고 생활을 마무리할 때는 30세 전에 뭔가 끝나고 뭔가 승부를 내야 되는 게 맞다면 이제 90까지 살게 되는 세상을 바라볼 땐 조금 롱텀으로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쓰냐고 25권 또 쓰냐 왜 쓰냐 가끔 그래요. 글쎄요 될 때까지 써요. 될 때 뭔데요? 굳이 보자면 종합 베스트셀러에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전 인문, 에세이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중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종배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의 이제 언젠간 오겠지.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떨 땐 그 얘기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무슨 식거로 내 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마치 이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땐 그런 생각까지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인데 이왕이면 약간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은 채 해보는 거죠. 계속 큰 데미지가 없는 한에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